북한군 병사, 귀순 병사가 의식을 찾았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혹시 그럼 의식이 있으면 뭐 혹시 말도 하고 막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 할 수 있었고요. 아, 그래요? 눈 깜빡일 수 있고 표정 보일 수 있고 네. 손도 어느 정도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되니까 네. 질문을 합니다. 의사들이 아하. 이제 질문을 하는데 네. 첫 이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뭘까요? 여기가 남한이 맞나요? 아하. 이러면서 이 남한의 아이돌 노래를 듣고 싶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첫 마디가 이랬답니다. 의식을 찾은 뒤에 물론 지금 말을 지금 저희들처럼 막 다다다다 이렇게 말 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해죠. 그런데도 그 힘겨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첫 마디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랬답니다.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의료진에게. 그리고 남한인, 즉 대한민국이 맞다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노래를 틀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안 소장님 일단 이 정도면 혹시 위기는 넘겼다고 지금 볼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그 북한의 경우에는 그 항생제가 네. 항생제 치료를 많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네. 이 항생제가 잘 듣는다고도 해요. 아, 오히려? 예,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어쨌든 지금 의식이 들어서 자기 표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서 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내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일단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또 자기가 깨어난 곳이 자기가 있었던 곳이 아니 물론 이제 이 군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안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일단은 반가운 소식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완전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 생사가 불투명하고 상당히 위기에 중태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 지금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 수원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 하면은요 워낙 유명한 분이죠. 석혜균 선장,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그 위기에서도 수술로 구해낸 이국종 교수인데요. 지난 15일 날 두 번째 수술을 끝낸 직후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저희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런데요,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중에 이 귀순 병사가 눈을 떠서 첫 질문이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그리고 남쪽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한 노래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대북 확성기, 우리 측에서 북쪽으로 보내는 대북 확성기 통해서 아마 대한민국 걸그룹 노래를 좀 많이 들었었나 봐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무슨 노래가 나가는지 그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심하고 다투지만 그래도 넌 아직은 많지만 자고 잠아라 오늘 밤 끝장 보자 끝장 봐 오늘 밤 끝장 보자 안 소장님, 네.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본 노래를 북한은 좀 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저런 노래가 우리 걸그룹 또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쪽으로 가게 되면 혹시 진짜 북한 병사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케이팝의 열기나 예,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한국말을 또 배우는 예,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북한에 있는 병사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렇다고 20대 들어요. 네. 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친구들이 그 군복을 입고 네. 예, 그 어떤 제한된 공간이나 시간 속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건데
그럴 때에 이 울려 퍼지는 이 한국의 유행가를 들으면은 굉장히 그 자신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또 지금 그 걸그룹의 노래는 굉장히 또 이 젊은 남성이잖아요. 네. 또 귀가 즐겁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어떤 상상이라든가 네.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아하. 자유분방하고 거길 가면은 무엇이든지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작용할 수밖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요. 물론 이제 안 소장님도 이제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이제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해왔던 탈북 출신 이 장교 출신에게요.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진짜로 이 북한 병사들에게 우리는 이런 걸그룹 노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탈북 출신 전 북한군 장교 김정아 씨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자유 세계를 모르는 북한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나이 든 사람들보다도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의 그 음악에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김정일 시대 권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군인들이 지금 현재 군사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동요는 이전의 퉁성 세대들하고 달리 상당히 동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순병사가 한국으로 기순했을 당시에 저는 처음부터 판단하기를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병일 경우에는 최고위층에서 한국 음악이나 영화를 자유롭게 봤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김정아 중위는 이 귀순병사에 대해서 운전병 가능성이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운전병 일단 넘어올 때 지프차를 몰고 가지고 왔죠. 몰고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운전병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요. 네네. 운전병은 다른 병사에 비해서는 대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네. 또 더군다나 운전을 하면서 그래도 결국 그 군인 중에서 고위급을 태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에 접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저도 이제 한 6, 7년 전에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7년 됐나? 7년 좀 넘었나 보네요. 네. 한 7년 정도 되는데 북한에 가서 뭐 음식점을 가든 뭐 약간 노래방기 같은 게 꽤 있어요. 아하. 근데 그 노래 자체는 전부 다 이 늘어지면서 틀에 박힌 뭐 김일성 원수, 김정일 뭐 그런 노래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제 아하.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지금 K-팝 아닙니까? 네네. 그 굉장히 리듬이 빨라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복되면서 중독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K-팝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저런 걸 들으면서 어떤 자기들이 쓰지 않는 언어를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하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동경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프차 타고 그 군사분계선에 넘어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근데 어떠한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하다가 네.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보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케이팝을 들으면 신나잖아요. 근데 저 북한군 병사 입장에서는 저 이 총을 메고 저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지금 이 귀순 병사가 사경을 헤매다 의식을 되찾았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합동심을 좀 막 들어갈 거다. 좀 이럴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귀순병사의 뭐 신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여기까지 넘어오게 된 뭐 경위라든지 그런 걸 사실 조사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의식이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의료진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의식만 가까스로 회복한 것이고 네. 간단한 의사소통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장시간의 신문을 견딜 만한 그런 체력도 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 그래서 의료진들 측에서 조금 만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의식을 되찾은 정도니까 이제 막 어떤 뭐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있는 기력은 아직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앞서 얘기 나왔던 김광삼 변호사님 합동신문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탈북을 한다든지 귀순을 하게 되면요.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이나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하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탈북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걸 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 군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군사구역에서 귀순을 했기 때문에 네. 국군 기무사령부 이제 같이 조사를 하는데 뭐 국정원서 조사하고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뭐 조사하면 반복 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네. 같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네.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귀순병사에서는 어떻게 우리 남한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하. 그런 걸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귀순병사가 지금까지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이 수술이 쉽지는 않았다는 이국종 교수 인터뷰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 귀순병사의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표현보다 더 심한 아주 최악, 열악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술 당시 이제 배를 열어보니까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생충이 들어있었다. 기생충이요? 네, 사실 이 북한군 병사의 건강 상태를 보면요. 네. 신장이 170cm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사실 북한 이 남성 평균이 158cm거든요. 아. 그래서 북한 평균에 비해서는 12cm나 큰 북한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굉장한 남성인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서 이렇게 많은 기생충이 나왔다는 게 아하. 그 사실을 보고 지금 네티즌들도 국민들도 이제 충격을 받고 기생충.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뿌옇게 했던 장면이요. 저 네. 귀순병사, 북한군 병사 뱃속에서 나왔던 기생충, 뭐 회충 이런 것도 막 지금 저희가 뿌옇게 지금 이게 뿌옇게 처리해드렸습니다. 이게 무려 제일 긴 게 27cm의 회충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국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날 눈에 띄는 기생충만 해도 50마리 이상 됐다고 합니다. 제일 큰 기생충 길이가 27cm의 회충의 성충, 회충이 다 자란 거, 회충의 성충인 것으로 추측된다. 외과 의사 경력 20년 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외과 의사 경력 20년 만에 이렇게 큰 기생충을 본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공동경비구역 병사의 배에서 한국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합병증을 초래하고 예상 징후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기생충이 나왔다. 기생충이 많아서 상처 부위를요, 그 기생충이 침범해서 갉아먹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더 치료를 어렵게 하고 소장이 파열되면서 소장이 파열되면서 분변에다가 오염됐고 기생충까지 나와서 안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게 언제적 시대인데 회충, 기생충, 사람 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북한이 이제 보건 유생에 이제 취약하다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요, 1971년도에는 그 기생충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아하. 감염률이 84.3% 정도 네.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또 특징이 있죠.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아하. 국민의 어떤 보건 유생에 좀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우리보다 더 한 90% 이상이 이런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와. 그만큼 북한의 어떤 환경이 열악하고 네. 북한 정권 자체가 뭐 지금 뭐 핵무기 개발하고 뭐 미사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국민의 유생에는 뭐 그걸 그러겠네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아하, 네. 또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네. 우리도 1970년대에는 기생충이 있었을 때는 아토피라는 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토피라는 병은 자가 면역 체계가 자기 신체를 갖다 공격하는 것이 아토피거든요. 아하.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토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기생충은 많아도. 그것은 자가 면역 체계 그 자체가 기생충을 공격에 거기다 힘을 쏟기 때문에 신체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뭐 아토피는 아토피고 네. 기생충은 이제 박멸을 해야 하는데 향후에 있어서 과연 북한 당국이 이 정도 어떤 북한 주민의 유생 상태 네. 그대로 놔두고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할 것인지 아하. 아니면 그러니까요. 뭐 우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기생충 약도 보내고 그렇게 네.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물론 이국종 교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왜 북한군 병사, 귀순 병사 이 지금 키가 170cm에 몸무게가 60kg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뭐 딱히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닌
약간의 선발된 엘리트 병사일 거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데 왜 이런 병사의 몸에 기생충, 회충이 가득했는지 전문의에게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뭐 기생충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60년대, 70년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북한은. 그게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 걔네들은 그 상하수도 시설이 아직 완비가 안 된 곳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그거죠. 인분 비료를 쓰는가. 우리가 이제 기생충 박멸할 때 인분 비료를 이제 못 쓰게 했거든요. 이 뭔가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설명처럼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고 지금도 인분으로 거름을 주는 그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요. 이 우리가 뉴스로만 전해들었던 옥수수, 북한이 주 식량이 옥수수란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진짜로 그럴 거라고 추정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이 기생충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조금 나왔는데 위장에서 나왔겠죠, 네. 그 안에 대부분이 이제 옥수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식량 상태가 좋지 않은지도 이 귀순병사의 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니까 혹시 기력이 지금 회복이 되면 앞서 양 변호사님 설명처럼 제일 중요한 왜 귀순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의 신분은 뭐였는지 합동신문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자유세계를 모르는 북한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나이 든 사람들보다도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의 그 음악에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김정일 시대 권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군인들이 지금 현재 군사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동요는 이전의 충성 세대들하고 달리 상당히 동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순병사가 한국으로 기순했을 당시에 저는 처음부터 판단하기를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병일 경우에는 최고위층에서 한국 음악이나 영화를 자유롭게 봤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김정아 중위는 이 귀순병사에 대해서 운전병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운전병 일단 넘어올 때 지프차를 몰고 가지고 왔죠. 몰고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운전병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요. 네네. 운전병은 다른 병사에 비해서는 대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네. 또 더군다나 운전을 하면서 그래도 결국 그 군인 중에서 고위급을 태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에 접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저도 이제 한 6, 7년 전에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7년 될까요? 그럼요. 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케이팝의 열기나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한국말을 또 배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북한에 있는 병사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렇다고 들어요. 네. 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친구들이 그 군복을 입고 네. 그 어떤 제한된 공간이나 시간 속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건데 그럴 때에 이 울려 퍼지는 이 한국의 유행가를 들으면은 굉장히 그 자신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또 지금 그 걸그룹의 노래는 굉장히 또 이 젊은 남성이잖아요. 네. 또 귀가 즐겁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어떤 상상이라든가 네. 그래서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거길 가면은 무엇이든지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요. 물론 이제 안 소장님도 이제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이제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해왔던 탈북 출신 이 장교 출신에게요.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진짜로 이 북한 병사들에게 우리는 이런 걸그룹 노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탈북 출신 전 북한군 장교 김정아 씨의 얘기를 저희가 북한군 병사, 귀순 병사가 의식을 찾았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혹시 그럼 의식이 있으면 뭐 혹시 말도 하고 막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 할 수 있었고요. 아, 그래요? 아. 눈 깜빡일 수 있고 표정 보일 수 있고 네. 손도 어느 정도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되니까 네. 질문을 합니다. 의사들이 아하. 이제 질문을 하는데 네. 첫 이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뭘까요? 여기가 나만이 맞나요? 아하. 이러면서 이 나만의 아이돌 노래를 듣고 싶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첫 마디가 이랬답니다. 의식을 찾은 뒤에 물론 지금 말을 지금 저희들처럼 막 다다다다 이렇게 말 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해죠. 그런데도 그 힘겨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첫 마디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랬답니다.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의료진에게. 그리고 남한인, 즉 대한민국이 맞다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노래를 틀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안 소장님 일단 이 정도면 혹시 위기는 넘겼다고 지금 볼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그 북한의 경우에는 그 항생제가 네. 항생제 치료를 많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네. 이 항생제가 잘 듣는다고도 해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어쨌든 지금 의식이 들어서 자기 표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서 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내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일단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또 자기가 깨어난 곳이 자기가 있었던 곳이 아니 물론 이제 이 군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안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일단은 반가운 소식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 생사가 불투명하고 상당히 위기에 중태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 지금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 수원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 하면은요 워낙 유명한 분이죠. 석혜균 선장,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그 위기에서도 수술로 구해낸 이국종 교수인데요. 지난 15일 날 두 번째 수술을 끝낸 직후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저희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런데요,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중에 이 귀순 병사가 눈을 떠서 첫 질문이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그리고 남쪽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한 노래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대북 확성기, 우리 측에서 북쪽으로 보내는 대북 확성기 통해서 아마 대한민국 걸그룹 노래를 좀 많이 들었었나 봐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무슨 노래가 나가는지 그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심하고 답답지만 그래도 넌 아직은 맞지만 자 꼼짝 마라 자 꼼짝 마 자 꼼짝 마라 자 꼼짝 마 오늘 밤 끝장 보자 자 끝장 봐 오늘 밤 끝장 보자 안 소장님, 네.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본 노래를 북한은 좀 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저런 노래가 우리 걸그룹 또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쪽으로 가게 되면 혹시 진짜 북한 병사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